자,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 학원 통합사회 대표 강사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내신 시험 마지막 하나 내두고 있을 텐데 경제 단원 굉장히 어렵게 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 단원 정말 어려운 단원 맞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실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크게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계산하는 문제와 국제분업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머릿속에 있게 되시겠죠. 그렇죠? 우리 국제분업, 우리 어떻게 하면 편하게 계산할 것이고 어떤 습관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렇게 5가지 습관들 캡처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5가지 습관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기억해 줍시다.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지금 이 문제가 단위가 뭐냐라는 겁니다. 생산량이 주어졌느냐, 생산비가 주어졌느냐. 두 번째는 이제 절대우위라고 하는 개념을 봐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새롭게 표를 그릴 텐데, 그 표를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회비용을 구분하고 비교우위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회비용이 작은 쪽으로 여러분들 비교우위를 상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개념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라고 해서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우위란 동일한 자원이 주어졌을 때 누가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지입니다. 절대우위란 누가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지라고요. 즉 주어진 조건만 같다면 숫자가 큰 쪽, 한쪽에선 10개를 생산하고 한쪽에선 20개를 생산한다면 20개를 생산하는 쪽이 절대우위를 가지는 거죠. 반대로 비교우위라고 하는 것은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즉 우리 비교우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앞에 있었던 절대우위와는 달리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습관에서 반드시 기회비용 표를 그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습관에서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생산량, 생산비를 구분하라 였었을 겁니다. 그렇죠? 생산량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개입니다. 개입니다. 이게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옷이라고 하는 재화가 주어지면 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신발이 주어지면 켤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위에다가 뭐 개, 벌, 켤레 이렇게 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는 뒤쪽에서 만나보시게 될 거고, 즉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래프와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갑국과 을국이 주어진 이 노동량으로 몇 개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거 생산량이구나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질 수도 있고 표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로 풀고, 그 다음에 수학이 좀 어렵다, 나는 좀 단순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표로 푸는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표 보시면은 우리 절대우위를 먼저 봐주셔야 되는데 갑국과 을국 두 나라 중에 어디가 우위가 있냐라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개 나라를 비교하실 거예요. X제라고 하는 이 재화는 갑국은 50개를, 을국은 80개를. 자, 따라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쪽은 을국이겠다라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Y제는 마찬가지로 50개 대 100개네요. Y제도 절대우위가 을국한테 있겠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회비용 표를 그릴 겁니다.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산량 문제일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를 겁니다. 자, 일단 친절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기회비용, 그 다음에 갑국, 을국, X제, Y제 이 순서대로 가십니다. 자, 갑국이 X제를 한 개 생산할 때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즉 여러분들 보십시오. X제를 최대한의 이 노동의 양을 활용했을 때 50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 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 갑국이 50,0 즉 X제 50개와 Y제 0개를 생산하다가 X제 1개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49,1이 되겠죠. 왜냐? 이 그래프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갑국의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갑국은 x제 한 개를 생산할 때마다 y제 한 개를 포기하네.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냅다 갑자기 1이 어디서 나왔나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50과 50의 요 값을 50분의 50을 해줬는데 반드시 이쪽에 즉 x제 쪽에 적어주는 이 값은 우리가 y제에서 가져올 때 분자로 가져가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생산량일 때는 분자로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요 값도 똑같이 분자로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국 쪽에 이제 값을 채워두셔야 되는데 분자로 80이라고 하는 값을 분모로 넣고 가져오는 값을 분자로 넣는다. 80분의 100이 될 것이며 가져오는 값을 분자로 넣는다. 100분의 80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5, 5분의 4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둘이 역수관계입니다. 알겠죠? 둘이 역수관계예요. 반드시 역수예요. 자, 우리는 이제 기회비용표를 이렇게 예쁘게 그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x제라고 하는 것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1과 4분의 5 중 1쪽일 거고요. y제라고 하는 것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1과 5분의 4 중에서 5분의 4쪽이죠. 따라서 우리는 비교 우위. x제의 비교 우위는 갑국이 가지시며 y제의 비교 우위는 을국이 가지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부가 설명을 좀 하자면은 우리 이렇게 예쁜 기회비용 표를 그렸을 때 사실 요거를 정말 간단하게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고등학교 때 수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값을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좀 제시가 되면은 그냥 쉽게 기울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을국의 그래프도 뒤쪽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우위를 다 이렇게 직접 봐주신 다음에 갑국과 을국의 기회비용을 비교하셔야 되면은 저기에 있는 그래프의 절대값을 이 x제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갑국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죠. 그렇죠? 기울기의 절대값 1. 자, 을국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5였죠. 절대값 4분의 5.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쪽은 역수로 바꿔주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표로 푸는 게 낫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표로 푸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그래프 쪽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캐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래프 보시고 곧바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생산 B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일단 생산량 문제는 단위가 개, 벌, 켤레 같은 것들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 비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산 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 비율 이런 거 아니고요. 생산 비용을 말합니다. 한 개의 재화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여기 갑국이 의류 하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100달러 이런 식으로 화폐가 언급되거나 달러나 원과 같은 화폐가 언급되거나 또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 명은요 사람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100달러를 이렇게 명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갑국에서는 의류 하나를 생산할 때 100명의 노동량이 필요하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동도 들어갈 때 비용이 들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지? 따라서 우리는 이런 노동자들이 몇 명 필요한지 또한 생산 비용이라고 봐줄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표는 생산 비 문제고요.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우위부터 먼저 바로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절대우위의 개념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가 절대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봐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의류라고 하는 재화와 기계라고 하는 재화의 우위를 볼 때 의류 볼까? 의류는 갑국이 100달러, 을국이 90달러네. 갑국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국은 의류 하나 생산하는데 100달러, 을국은 90달러가 들어가요.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쪽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비용은 작으면 좋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생산 비유형일 때는 절대 우위 구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작은 쪽으로 가셔야 된다. 숫자가 작은 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숫자가 작은 쪽. 의류는 을국이고요. 그죠? 기계는 갑국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이제 기회비용 표를 그릴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생산량은 가져오는 값을 분자로 보내라 했는데 이제는 분모로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의류, 기계, 갑국, 을국 모두 똑같이 기록을 좀 하겠습니다. 100과 80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가져오는 값인 기계를 80에 그 다음에 원래 값을 분자에 이렇게 넣어둡니다. 반대편은 당연히 역수가 되겠고요. 5분의 4가 되실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오는 값을 분모로 120, 90, 4분의 3.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마찬가지로 역수인 3분의 4가 되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줍니다. 자, 만약에 우리에게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거 얼마인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거. 자, 얘네들에게 7,200달러가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갑국과 을국에게 모두 7,200달러라고 하는 돈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을 이제 의류축, 이쪽을 이제 기계축이라고 했을 때 의류에 있는 요거 갑국에서는 한 개 생산할 때 100달러가 들어가죠.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보셨던 최대 생산 가능 곡선으로 하게 된다면 의류를 최대 72개까지 생산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를 최대 90개까지 생산 가능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갑국의 그래프입니다. 자, 반대로 을국 쪽을 그래프로 제가 나타냈다면 을국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생산하는데 90달러 따라서 80개의 의류를 생산하실 수 있고 기계 같은 경우는 60개를 생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봤었던 생산량 문제처럼 기울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갑국의 그래프 그려보자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90일 것이며 을국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60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기회비용을 보시면은 4분의 5, 그 다음에 4분의 3. 이 아이들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반드시 이제 문제에서 7,200달러 이렇게 안 줘도 여러분들 대충 여기 이제 최소 공보수에 해당하는 값을 상정하시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게 그대로 나올 겁니다. 즉, 우리가 생산 비유형일 경우에는 앞에 생산량 유형에서 가져오는 값을 분자로 보내줬던 것과는 다르게 분모로 보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나오실 겁니다. 자, 비교 후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의류라고 하는 거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 을국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계라고 하는 거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 5분의 4와 3분의 4 중에서 더 작은 쪽은 5분의 4죠. 갑국이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제 절대우위, 비교우위 관련한 국제분업 계산 문제 설명드렸고요. 혹시라도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쌤이 최대한 많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계산 문제 어렵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철민 생각의 차이 통합사회 대표 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명일, 상일 학생들은 나중에 통합사회 직보 특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